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먼저 우리 환경부에서 점검 활동들이 제대로 뒷받침이 잘 되고 있냐, 요 문제 중에 한 사례 제가 지적해 드리려고 해요. 작년 수능 시험 때 우리가 방역용 플라스틱 책상 칸막이 한 예. 54만 개 설치하고 그렇습니다. 그거 재활용하자 예, 이렇게 해서 재활용하는 걸로 교육부하고 환경부하고 합의하고 그걸 대외적으로도 발표하고 그랬어요. 네, 네. 근데 진행 내용 점검해 보니까 한 75% 정도는 재사용 수요가 있다고 그랬고, 나머지 한 25%는 별도로 재활용하거나 뭐 하겠다, 뭐 파손된 거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점검해 보니까 그렇지를 못한 것 같아요. 내용은 우리 환경부에서도 별로 이후에 이용 상태에 대한 점검도 안 된 것 같고, 뭐 그걸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거나 신경을 안 쓴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반복되면 안 된다. 네, 네. 지금 저 화면에 보시는 내용 보면 이게 학교에 방치돼 있다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이 문제 나왔을 때 사업하시는 분이 저한테 이걸 자기들한테 주면 업소에서 이거 좀 활용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정부에서 이걸 활용하겠다, 구체적으로 학교에서도 활용하고 그래서 이행되는 걸로 생각했었는데, 지금 지나놓고 보면 하겠다고 해놓고 관리가 안 되는 사각지대여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좀 환기를 시켜드립니다, 장관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적정 처리가 가능한 재활용 업체를 사전에 섭외를 해서 사실은 저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고 조치를 한 것인데요. 각 저희가 선정했던 재활용 업체가 실질적으로 재활용, 그러니까 수거를 해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그 내역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원래 설치된 그 교육청에서 원래 설치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한 계획하고를 좀 맞춰보면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서류상으로만 다 완벽하게 재활용이 되거나 처리가 된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저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적 지금 감사드립니다. 뭐 중간에 저 확인해 보니까 교육부하고 환경부하고 연계 체계 구축하겠다는데 그 자체도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점검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제 환경부 차원에서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서 자연 훼손을 방지하는 역할들을 꽤 하고 있는데, 그 수단이 환경 영향 평가도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런데 그렇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꽤 쪼개기나 연계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장에서. 그래서 이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보면 또 쪼개기 편법 사례라고 되어 있는 게 전남 곡성의 산지 사육시설 건립과정과 관련된 도면입니다. 그리고 옆에 쪼개기 연적 개발로 되어 있는 게 기흥구 한 단독주택단지, 뭐 이런 내용인데,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뭐 심각하게 훼손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환경영향 평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뭐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꽤 많은 걸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영향 평가가 오히려 환경 훼손에 면죄부를 주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현장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 사진은 제 지역구에 있는 사진입니다. 네. 뭐 석재 채취 산지 개발 목적인데 요거를 버섯 재배사로 위장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는 이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심각한 것은 업자가 행정관청에 재방지 조치, 일종의 뭐 녹화 피복이나 배수로 정비 등 이런 걸 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또 복구 계획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불응하고, 뭐 이런 형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환경부에서 우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이런 쪼개기 연적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동일인 또 뭐 동일 필지 뭐 이렇게 해서 제약을 좀 했어요. 그걸 예. 강화한다고. 그래서 예전에 없던 것보다는 이게 제한하는 수단이 되기는 했는데 이것조차 가지고는 좀 어렵겠다. 오히려 제대로 이거 담보를 하지 않으면 쪼개기 연적 개발이 계속 지속된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우리가 제도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저도 연구를 하겠지만 환경부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개발해놓고 복구 계획을 하잖아요. 환경영향평가 하면서. 네네. 근데 복구 계획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승인받은 이후에 사후 관리가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사실상 석재 개발해놓고 녹화 복원이 전혀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산지관리법과 연계하면서 녹화 복원과 관련된 내용을 제대로 해야지 우리가 석재 개발 지역들 보면 석재가 그대로 노출돼 있는 내용이 그대로 방치돼 있지 않습니까? 예. 최소한도 녹화 복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저희 특히 이제 녹화 복원 부분, 복구 계획과 관련한 부분은 원래 이제 사업주에게 그 의무를 부과를 시킨 건데요. 사실 그게 제대로 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약간 홍물스럽게 남아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좀 작동되게 하기 위한 방법은 법적으로 약간의 보완을 좀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기를 정해서 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국가가 강제적으로 그것을 복원을 시키고 구상을 청구하는 방식이라든지 하는 방식을 통해서라도 하려고 하면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건 이제 제도적 좀 보완이 필요할 텐데요. 저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상의 방법인지를 좀 고민한 다음에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또 도움을 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보면 사실 녹화 복원 제대로 복구 계획서 이행 담보하려고 예지금까지 담보하거든요. 네. 근데 예지금 담보해놓고도 제대로 안 해요. 그 예치금을 가지고 이제 어쨌든 먼저 복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한번 제도적인 예. 한번 섬세하게 보겠지만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집행이 정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좀 포함해서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준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